그러다 보니까 신경 손상이라던가 뭐 혈관 손상이라던가 여러 각종 부작용들이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30분을 줄인다는 거예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언제 또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블로그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이제 썼던 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봉직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 막 정리하면서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좀 감회가 새로워가지고 이 사진은 뭐예요? 제가 절개도 원래 봉직할 때 했었거든요. 모발 이식이 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어요. 절개법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비절개법만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절개법 할 때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요 두피를 떼내고 그 사이를 봉합하게 되거든요. 원장님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했던 게 절개 비절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 나온 김에 절개랑 비절개 어떻게 다른지 환자분들의 단골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한번 낱낱이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발 이식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나온 것처럼 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두피를 칼로 째서 절개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잠깐 두피를 칼로 짠다고요? 왜냐면 모낭을 얻으려면 두피 표면까지는 아니고 이 모낭 조직이 있는 것까지는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방법이 2개가 있어요. 칼로 그 깊이까지 째가지고 아예 두피를 드러내서 모낭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고. 설마 그럼 피를 잘라서 빼서 뽑는다는 건가요? 맞아요. 벗겨낸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한 요 정도만큼을 모낭 조직이 나올 만큼의 깊이로 째서 떼어내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있던 게 얼만큼 짤지를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수에 맞는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 디자인을 했던 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잘라내서 뽑아낼 거면 그냥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냥 뽑아내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그게 비절개법이에요. 진짜 실제로 쓰는 드릴 같은 거에다가 원기둥 같은 팁이라는 걸 꽂아요. 모낭을 드릴로 주변을 홈을 파가지고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아예 째지 않고 모낭 조직 단위를 뽑아내면 비절개법인 거고, 아예 두피를 도려내서 분리를 하는 거면 절개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모발 이식을 하기 위한 2가지 수단이 있는 거고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절개법부터 보면은 보통 여자들은 절개를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 여자들은 남자보다 좀 밀도가 떨어져요. 후두 밀도가 평균적으로 밀도가 조금 떨어질 때는 비절개로 하는 것보다는 절개로 그냥 아예 두피를 통째로 떼버리는 게 좀 나아요. 왜냐면 머리가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군데군데 더 뽑아놓으면 더 휑해 보이잖아요. 여성들 같이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절개법이 조금 더 나아요. 다시 못 붙이나요? 붙일 수 없는 게 절개가 된 그 절단 면을 다 아주 칼질을 해요. 조금씩 칼질을 해서 그 모낭 단위를 추출을 해낸다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절개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좀 심하게 생기겠네요. 절개선이 위아래를 봉합하기 때문에 단면이 탁 맞아 떨어지면 흉터가 좀 최소화될 수 있겠지만 사실 단면이 정확하게 맞기는 좀 어렵거든요. 위아래가 이 가해지는 장력도 좀 다르기 때문에 당겨지는 방향으로 흉터가 크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절개선이 딱 일자로만 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절개선 주위로 몇 미리씩은 그 안에는 모발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흉터는 좀 큰 편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좀 짧은 머리를 치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 절개를 하게 되면 조금 위에 조명이 있는 그런 장소에만 가도 이 절개선이 확 비쳐버려요. 그래서 짧은 머리 커트를 많이 하시는 그런 남성분들한테는 절개법을 하게 되면 스타일링을 좀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좀 긴 머리로. 그럼 다 비절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비절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절개의 필요성을 남성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느껴서 현재 저는 모발 이식은 비절개만 하고 있는데, 절개가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좀 간편한 수술이거든요. 비절개 같은 경우는 한 모낭씩 계속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0모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500모낭 정도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은 1,500개를 이렇게 뽑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절개는 3,000모를 하는데 뭐 오래 걸려야 30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절개는 드릴질을 하고 또 이제 채취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득득 4번만 칼질하면 딱 떼버리고 분리사들한테 주면 분리사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거거든요. 의사는 별로 노동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저렴한 장점이 있죠. 그럼 비절개는 그렇게 3,000모를 뽑으면 얼마나 걸려요? 비절개는 뭐 이거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30분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게 더 편할 텐데 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절개를 하게 되면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남자분들은 이 절개선이 주는 게 꽤 크게 와닿기 때문에 절개를 좀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개가 어쨌건 내가 요만큼 있던 두피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손상이라던가 뭐 혈관 손상이라던가 여러 각종 부작용들이 꽤 비절개보다는 크게 오는 편이에요. 그럼 원장님 생각하기에 그 비절개는 장점이 뭐예요? 일단 비절개 장점은 긴 선형의 흉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일단 남자분들은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요. 절개는 내가 디자인한 그 영역을 전체를 떼야 되는데 그 영역 안에는 좋은 모낭도 있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낭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낭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심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절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배 확대경을 끼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좋은 모낭인지 안 좋은 모낭인지를 구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모낭 위주로만 뽑아요. 그럼 좋은 모낭, 나쁜 모낭 뭐가 다른 거냐? 당연히 비실비실한 애들을 뽑으면 이식을 했을 때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낭만 뽑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비절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비절개 단점이 없겠네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비절개 같은 경우는 대량모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뽑는 거는 이점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5,000모가 넘어가면 비절개로는 조금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단점은 이게 진짜 막노동이에요. 이게 저희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모발이식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지만, 막상 수술 받아본 사람들을 가지고 수술 어땠어요 이러면은 다들 자기가 힘든 거보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수면 마취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만큼 힘들게 수술을 하는지 환자분들이 저는 사실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럼 환자분들도 수면 마취 안 하기 때문에 누워서 뽑히고 있는 걸 계속 느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소 마취는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통증을 느끼지는 않고 좀 지루해 하시긴 하죠. 한 2시간 반 동안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같이 들으면서 그 수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고강도 노동이잖아요, 의사들한테는.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좀 비싸요. 한 모낭 한 모낭 진짜 다 뽑아서 심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게 최대 단점이랄까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마다 조금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모낭당 비용으로 받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모수당 비용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낭하고 모수 차이가 뭐는 거예요? 이게 환자분들이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모발이 1개짜리 모낭이 있고 2개짜리 모낭이 있고 3개짜리 모낭이 있어요. 한 모낭에서 뭐가 하나 나오냐, 2개 나오냐, 3개 나오냐,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턱수염 한번 볼게요. 여기는 1개짜리 모 같아요, 2개짜리 모 같아요, 3개짜리 모 같아요. 여기는 1개짜리 모예요. 겨드랑이는요 1개, 이 뒷머리는요 2개, 3개가 많아요. 헤어라인에는 보통 1개, 그리고 요 옆에 1개. 보통 모발이식 가장 좋은 재료는 이제 뒷머리가 되는 거예요. 2개, 3개짜리 모낭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2개, 3개짜리 모낭을 뽑아다가 심으면 볼륨감이 더 있겠죠, 1개짜리 심는 것보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는 요 최전방에는 1개짜리 모가 대부분인데, 요 가운데만 돼도 주로는 2개짜리 모낭이 많죠. 그거랑 비슷하게 심어주려면 이제 후두부에 있는 모낭을 뽑아서 이제 심는 거죠. 보통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있어도 모낭은 3개잖아요. 근데 모수는 6개죠. 어느 병원에선 3,000모, 어느 병원에선 1,500모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같은 거예요. 3개 모낭 중에 1개, 2개, 3개 모가 있는데, 모낭으로는 3개니까 한 모낭당 2모로 평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병원은 뭐 1,500모낭으로 진단을 내려주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병원은 3,000모, 실제 필요한 모수로 이렇게 계산해서 말하는 병원들이 있죠. 그럼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세요? 저희는 이제 모수로 계산을 해서 하는데, 1,000모당 비용을 일단 정해놓고 환자분들한테 제가 몇 모를 진단해드리면 비례식으로 3,000모면은 뭐 곱하기 3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M자가 좀 드러나 있다 이러면은 이제 흔히 진단되는 모수가 3,000에서 한 3,500.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모수가 3,000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3,000모 이상 넘어가면 탈모가 좀 많이 진행된 사람들인 거예요. 3,000모를 기준으로 한번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비절개는 그 안에서 또 컷 방식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부 다 삭발하냐 아니면 삭발을 안 하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브로드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비절개 같은 경우는 3,000모가 5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사이가 될 거예요. 사실 이게 병원마다 비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뭐 제공한 서비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싸면 그건 문제가 있는 병원인 것 같다. 그럼 절개는 얼마예요, 요즘? 절개는 비절개보단 더 싸죠. 아무리 비절개 모수가 적어도 절개보다 쉽긴 어렵거든요. 절개는 의사가 아무리 모수가 높아도 30분을 넘지 않아요, 수술 시간이. 채취 시간이 짧은 거고 이식 시간은 똑같이 들다 보니까 보통 비절개보다 한 100, 200 이렇게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저라면 그냥 비절개를 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또 절개를 또 하는 거예요? 비절개 같은 경우는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은 삭발이에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무삭발을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건
무조건 스탠다드는 삭발을 해야지만 비절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삭발을 하기 싫어가지고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는 저렴하니까 절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절개랑 비절개 추천 대상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절개를 저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비절개 수술을 2번 이상 받은 경우에 또 비절개를 하기에는 후두부가 좀 휑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두피 자체를 떼가지고 면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휑해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절개를 좀 권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절개를 추천하신 건가요? 그렇죠. 비싼 것만 하시려고 하네요. 그건 아니고, 절개 비절개를 저는 봉직할 때 같이 해보니까 만족도가 비절개를 했던 환자분들이 너무 크기도 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절개를 할 때보다는 비절개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다고 느껴가지고 현재는 비절개를 위주로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요. 절개 비절개 했을 때 그 생착률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나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비절개를 잘 못했어요. 한 10년 전에는. 비절개는 두피 아래에 모낭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모발의 방향을 보고 뽑아내는 술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블라인드 술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절개도 마찬가지긴 한 게, 절개도 잘리는 그런 모발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모낭의 위치를 보면서 이렇게 잘라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잘라가면서 모낭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다가 여기 모낭이 보인다 하면 이제 반대쪽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잘라먹는 비율은 2개 다 있긴 한데, 비절개는 어쨌든 한 모낭씩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모낭을 뽑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지금 그건 이제 10년 전 얘기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비절개의 경우에는 좀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모낭을 위주로 채취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모낭을 옮겨 심었을 때 생착률이 더 높아가지고 현재는 절개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략 몇 %예요? 온전한 모낭을 심었을 때 80에서 8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광고에서 보면 막 90% 막, 그 다음 저희는 99.9%를 도전합니다 막 이런 마케팅 문구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미 모발 이식 수술법에 딱 고정된 값이에요. 이 수술법으로는 사람에 따라서 95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80에서 85%가 현실 가능한 생착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이게 탈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주사 치료, 아예 밑머리에 심는 방법 중에는 이제 절개랑 비절개 이렇게 2가지를 또 알아봤는데, 3가지 치료 방식을 환자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난 절개를 해야겠다, 비절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놓기보다는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어떤 수술법이 나한테 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모발 이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전문 병원에 가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